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구글이나 애플이나 퀄컴 여기보다는 지금 훨씬 더 빠르다. 다만 이제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 기초적인 수준에 이걸 발전시켰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먼저 선점한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자, 오늘 투자캠퍼스 강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반도체 소식인데요. 자, 이 반도체 소식에서 반도체 지각 변동 AI 칩업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메모리 같으면 삼성전자,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TSMC 각각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는데, AI 칩업 시대가 들었으면서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 AI 칩업 시대의 반도체 업계의 최우수 과제는 미세 공정이다. 그럼 미세 공정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실 분, 오늘 제 방송 보신다면 그 말 이해를 하실 겁니다. 클래스가 다른 내용, 여러분들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먼저 이 반도체 지각 변동 AI 칩업 시대가 어떻게 지금 피부로 와닿는지 한번 보신다면, 자, 먼저 이 삼성 AI 세탁기 올해 초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신 CS2024에서 선보인 인공지능 기반 일체형 세탁 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출시되면서 해외 유력 매체들의 잇따른 호평을 받았고, 삼성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LG 같은 경우도 이 일체형 세탁기 건조기라면서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이제는 세탁기에도 AI 세탁기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AI 폰. 삼성전자가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가 국내에서 사전 예약 판매부터 돌풍을 일으키면서 8년 만에 역대 최대 판매량을 갈아치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폴드폰 시리즈나 이런 쪽보다 갤럭시가 최근에 보면 성적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뭘 삼성이 걸었습니까? AI 폰이라는 이 이미지를 걸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 인도 등에서 최대 사전 예약 판매를 기록한 데 있어 미국 등에서 호평이 이어지면서 연간 기준 4,900만 대가 판매돼 지난 2016년 갤럭시 S7 시리즈 역대 판매를 깰지 말지, 이게 기대가 된다. 올해 이 S24의 일단 목표는 3,600만 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올해 1, 4분기 갤럭시 S의 판매보다 전작 S23보다는 66% 증가한 1,200만 대로 연간으로 3,600만 대로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갤럭시 S 시리즈 연간 한번 보면 2016년에 4,900만 대, 정말 대단했었죠. 그때 꾸준히 감소를 하다가, 그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 꾸준히 감소를 하다가 2023년 그나마 좀 늘긴 늘었었어요. 근데 2023년 일단 3,600만 대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지금 통했던 게 바로 결국은 이 AI 폰이에요. 저도 솔직히 그 휴대폰에 대한 이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저도 이렇게 S24를 이 AI 폰 때문에 정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AI가 들어오면서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사도록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동통신 3사도 정부의 단말기 가격 인하 압박에 갤럭시 S24 출시 이후에 공시지원금 인상을 방한하는 검토로 알려졌다. 현실화될 경우 이 갤럭시 S24의 판매에 더욱 탄력을 덧붙이겠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삼성도 광고를 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통신사, 여기에 정부까지. 오랜만에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네요, 그죠? 그러면서 소비자의 구매욕구, 아시다시피 지금 소비 부분이 계속 지금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게 갤럭시 S24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소비 관련 부분들을 올리려고 하는 부분, 거기에 통신사까지 압박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자, 이 갤럭시 S24 결국 AI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애플이 지금 어떻게 연간 판매량에서 삼성전자를 작년에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삼성전자 입지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었는데 애플이 AI에서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 삼성전자 제대로 반격을 하면서 야 이제는 애플보다 삼성전자가 기능적으로 더 뛰어나네 이런 것들을 전 세계 글로벌 사람들 머리에 세뇌시키는 전략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전쟁이 점점 제품들이 나오면서 그죠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 AI 붐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오픈 AI의 이 샘 올트만 CEO가 한국을 찾아서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최고의 경영진과 전격 회동한 것이 새로운 칩 전쟁 반도체 경쟁의 상징과 같았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AI 소프트웨어 진영이 AI 하드웨어까지 직접 넘보는 무한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서막을 알리는 칩업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올트만은 왜 이렇게 하느냐 아시다시피 지난해 2분기 전 세계 PC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87%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인텔이 여러분들 3%밖에 안 돼요. AMD가 10%인데 이것도 휴대폰 쪽에서 제가 볼 때 비중이 높아서 이 정도 된 거지. 지금은 엔비디아의 천하 시대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오픈 AI 입장에서는 보면 야 이건 뭐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이렇게 가다간 우리는 엔비디아를 뒤에 따르는 내가 이제 직접 반도체를 하겠다는데 자 엔비디아 뒤에 따르는 이유밖에 되지를 않겠구나. 제가 볼 때는 샘 올트만이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샘 올트만이 한국 방문을 하면서 그죠? 할 엔비디아의 행보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올트만은 26일 오전 9시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서 DS 부문장과 협업을 했고요. 사정에 밟은 한 업계 인사는 자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금 최대의 강점이 HBM이지 않습니까? AI 하면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 세계 최대 이 엔비디아가 하기 위해서 AI 관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운드리도 필요하죠. HBM도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 HBM 논의가 주로 테이블에 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AI를 그동안에는 GPU와 함께 HBM 반드시 필요한데 HBM 시장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90%를 독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기는 품목이 바로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이라는 거죠. 자, 오픈AI가 GPU를 직접 개발해 놨을 경우 그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에게 맡기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자, 올트만 CEO는 그 이후에 서울에서 강노정 SK 하이닉스 사장과 회동자에서 HBM 협력을 논의하면서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 파운드리 쪽은 TSMC를 다 찾고 있지만 HBM은 우리나라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김영중 차세대 진흥형 반도체 사업단장은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를 공개한 것은 주문만 해주면 모두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자 HBM뿐만 아니라 우리 플러스 우리 파운드리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봐라. 우리 TSMC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야 그리고 TSMC 가봐야 너 물량 너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다 받지를 못하고 획득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랑 하면 우리는 너의 것들 너희들이 맞춰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평택 캠퍼스를 공개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낸드 리서치 스티븐 맥도널 최고 분석가는 반도체 개발을 향한 울트만 CEO 행보는 AI 수직 계열화와 하드웨어의 맞춤을 더한 더 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반도체 경쟁 시도를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AI 칩업 시대의 반도체 업계의 최우선 강자가 미세 공전이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현재의 대세는 TSMC하고 엔비디아예요. 역시 이런 친밀도를 보여주듯이 잭승황 엔비디아 CEO가 장중모 TSMC 창업자가 수상식에 참여해서 TSMC가 없었다면 엔비디아의 성공도 불가능했다라면서 축사를 전했는데 자 TSMC가 그죠?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 AI 반도체 칩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한 게 패키징인 거죠. 이 패키징이 있어서 이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장충모 TSMC 창업자는 대만의 기술 및 경제 발전을 기여한 공로로 이번에 리거딩 재단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리거딩이라는 사람이 정말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만 경제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경제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대만 정무위원을 영임을 했는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초기부터 일궈낸 핵심에서 이 사람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이 1985년에 장충모 외에 처음으로 야 TSMC 너 설립을 해라. 그러면 우리 다 준비하고 정부 차원에서 다 도와주겠다. 이게 이 리거딩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 그 이후에 TSMC는 대만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거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입지전지적인 인물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우리나라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런 지금 TSMC 천하, 엔비디아의 천하인데,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연내 3나노 2세대 공정부터 이제 1위 추격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왜냐? 삼성전자 최근에 수율도 많이 올라왔고, TSMC가 지금 어떻게 보면 TSMC가 뭐 잘못됐다. 물론 최근에 뭐 발열 문제 이런 것들 솔직히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틈을 빗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팰리스 업체 다 TSMC만 찾고 있거든요. 근데 자, 3나노 2세대부터는 삼성전자 이제 어느 정도 올랐고, 이 중요한 것은 이 TSMC가 원하는 물량을, 이 업체들이 원하는 물량을 다 만들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3나노 2세대 공정부터 하겠다는 거고, 자, 그 부분은 특히나 뭡니까? 모바일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이 뭐가 됩니까? 하면 자, 삼성전자는 이제 2나노가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으면서 이걸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한다. 근데 그때 얘기를 드렸죠. 지금 TSMC는 무슨 방식을 쓰고 있습니까? 핀팻 방식을 쓰고 있다. 근데 삼성은 이 3나노부터 GA 기술을 전환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GA 관련 기술은 삼성전자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핀팻 방식의 한계가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정점에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내에 2나노 2세대부터 조금씩 해서 2나노에서 자, GA 기술이 더 앞서니까 우리한테 오시오 수율도 우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파운더리 쪽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AI 시대를 겨냥한 새로운 기술이 뭡니까? 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 HBM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CXL 최근에 이 주식 테마에서 엄청 네오셈이라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 CXL과 그 다음에 PIM 등 새로운 방법들이 상용화 속도를 점점점 높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AI 반도체를 하는데 파운더리만 필요한 게 아니고 파운더리 플러스 뭡니까? 이런 HBM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메모리 업계 쪽에서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그죠? 대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일한 이 품목 HB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망 규모는 보시면 자, 2025년까지는 꾸준히 상장을 하고 그다음부터 정책. 근데 그 뒤에는 또 새로운 앞서 얘기했던 CXL이라든지 PIM이라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가 하다는 그런 얘기고, 메모리 쪽이라도 일단 기존의 걸 저희들은 계속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난해 처음 개발한 게 5세대 제품 HBM3E 이를 활용해서 AI 포춘 텔러를 전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HBM3E를 앞세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 HBM 시장은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업계가 갤럭시 S24 시리 특히 AI 관련해서 부분도 있었고, 저도 이 실시간 통역 기능을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눌러는 봤거든요.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온 디바이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온 디바이스는 기존의 AI 반도체와 다른 점이 뭡니까? 통신이 없는데도 가능하다는 그런 AI 반도체 쪽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가장 보안이 정말 좋다는 거. 그런 장점이. 근데 단점도 있었죠. 통신이 없이 보안이 좋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온 디바이스가 어떻게 보면 AI 시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삼성전자 이후에 구글, 애플,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실시간 통번역 기능과 이미지 보정 작업을 하는 등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클라우드 AI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시장과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삼성전자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AI 휴대폰 폰을 가장 처음으로 장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뭡니까? 결국 이 온디바이스 AI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죠? 그만큼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구글이나 애플이나 퀄컴 여기보다는 지금 훨씬 더 빠르다. 다만 이제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 기초적인 수준에 이걸 발전시켰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먼저 선점한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번 주 업계 최초로 기업용 리눅스 1위 기업 레드햇과 CSL 메모리 동작을 검증하는데 성공했다고 봤습니다. HBM 차세대인 CSL 메모리도 벌써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기반 CSL 기반 메모리가 컴퓨터 운영체 리눅스에 잘 작용했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자, 비록 이 HBM은 하이닉스에게 먼저 조금 아쉽게도 뺏겼지만 CXL 차세대 CXL까지는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겠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어떤 얘기입니까? HBM, CXL 등등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이 업계의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CXL 같은 경우 이를 통해서 D램에서 처리 가능한 서버 메모리 용량을 수십 테라바이트까지 확장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 CXL도 등장을 한다면 업계의 판도가 새롭게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고용량 CSL D램을 적용하려면 메인 D램과 더불어 서버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을 8배에서 10배 이상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CSL 메모리가 작동을 한다면 엄청 꺼지면서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어젠가 기사 나왔었죠. 3D D램. 이 3D D램이 또 이렇게 메모리 쪽에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지금 뭐 그냥 압도적인 우위를 계속 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은 고대역 폰이나 이름처럼 속도가 강점이죠. 근데 반면 CSL은 압도적인 확장성이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CXL이 HBM을 대체하는 제품은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파트너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가장 정확할 것이에요. 이제 GPU 근처에서 HBM 속도를 앞세워서 니어 메모리 역할을 하고 이 CPU를 보조하는 대형 메모리 역할은 CXL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같이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 최근 이 엔비디아가 구상하고 있는 슈퍼칩 GH200 같은 경우는 그래스 호퍼는 HBM과 CXL 개념을 모두 차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 K 메모리 슈퍼칩 시대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 파운더리 쪽에서 TSMC 강점을 보였던 패키지 그리고 메모리 쪽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점을 보이는 게 HBM과 그 다음에 지금 CXL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이런 쪽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뭐에 속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어떤 공제? 결국은 뭡니까? 업계에 강조한 새로운 패키지 등 인터페이스 등 결국은 D램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성능과 크기에 좌우가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미세 공정 경쟁. 삼성전자도 항상 큰 것만 생각했죠. D램이라든지 뭐 낸드라든지 그죠? 이런 큰 것만 생각했는데 TSMC에게 왕자를 뺏긴 게 크게 두 가지예요. 결국 원인은 수율이야. 근데 이 수율을 꼭 끌어올렸던 게 패키징인 거지. 그리고 지금 메모리 쪽에서도 HBM도 그렇고 뭐 CXL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미세공정. 이 미세공정이 앞으로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슈퍼컴퓨터 진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그렇게 못 만들었던 AI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었었는데 결국 TSMC의 패키징이 그걸 결합을 시키면서 새로운 AI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현재 시대에서는 메모리든 비메모리 파운더리든
이 미세 공정이 얼마나 지금 더 잘 받쳐주냐, 이게 반도체 업계의 최우선 과정이라는 사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이 미세 공정의 강점은 이런 회사들, 지금 물론 주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새로운 후발주자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레이저셀 같은 경우가 뭐 3D 관련된 이런 부분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전에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까? 뉴로메크라는 이런 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미세 공정의 반도체 최우선 과제,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